안녕하세요, 카냐입니다. 오늘은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청 노동자 출신입니다. 하청 노동자라 하면 건설업체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큰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 밑에 일하는 업체를 하청업체라고 하죠. 그 하청업체에 일하는 사람을 하청 노동자라고 합니다. 이 하청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노조에 가입되지 않고요. 노조에 가입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조를 귀족노조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노조들 시위할 때 출근하는 생산직군 대부분들이 바로 하청 노동자들이고요. 대기업에 일하는 분들 노동자를 갖다 원청 노동자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당연히 원청 노동자는 원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임금이 하청에 비해 대부분 좋습니다. 하청 노동자는 원청에서 받는 금액을 하청 업체에서 일부 제외한 금액으로 받습니다. 그럼으로써 당연히 하청 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죠. 그래서 하청 노동자는 원청 노조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 조건에 만족한 인원은 소수일 것이고, 아니면 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시험을 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들이 하청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는 대부분 많지 않아요. 그분들은 대부분 없어요. 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입사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이 됐지만, 그것도 또 시험 능력이 안 되니까 그것도 있어요. 시험 칠 능력이 안 돼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청 내부 노동자 중에 실력이 있는 분들은 다 외국 선박 업체로 스카우트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고액 원금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가는 분들이 많고요. 하청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분들은 결집하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집할 수 있는 노조가 없기 때문이고요. 원청에서 불만이 있다면 원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청과 계약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청에서 이 노동자를 마음에 안 들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왜냐하면 하청업체를 갖다가 그 업체와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그 노동자를 갖다가 그냥 실업자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는 웬만하면 불만을 제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번 사건은 하청 노동자에 일어난 것이 하청 노동자가 파업에 주도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왜 하청 노동자의 이 파업을 주도했냐 하면, 하청 노동자 근무 여건상 이 사람들은 생존을 아니면 웬만하면 파업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임금 협상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임금 협상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업체에다가 나 이직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업체를 그냥 임금도 안 인거주니까 다른 업체로 가야지 하고선 회사를 옮겨버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청 노동자는 애사심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그 업체는 그냥 지나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업체에 가서 일하면 되니까. 저도 많이 봤어요. 임금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른 업체로 가신 분도 있고. 이 하청 노동자, 이 조선업의 특성상 큰 선박 부두 안에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거든요. 옮기는 걸 이제 이직하신 분들을 다른 업체에 이렇게 명함 달고 일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직하시는 걸 저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임금 협상 같은 그런 개념은 없어요. 임금 협상 하긴 하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 업체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협상을 하자고 건의할 테니까.
너 얼마밖에 원하냐고 얘기를 할 거죠. 그런데 웬만한 거는 웬만한 사람들 특별하게 능력 있지 않은 이상은 협상이 아니라 이직이에요. 이직해서 임금을 올려요. 그러니까 임금 협상 그 일반 노조 시위상 임금 올려달라고 시위하진 않아요. 절대 그런 시위할 리도 없고, 왜냐하면 하청업체에다 시위해봤자 뭐 하청업체에서 뭐 들어줄 리도 없고, 다른 데서 높이 준다는데 왜 여기서 힘 빼요? 다른 데 가서 그냥 돈 많이 받는 게 낫지? 그렇다면 이 파업이 왜 일어났냐 하면, 제가 뉴스 언론으로 듣기에는 다음과 같아요. 이 대우조선 해양의 저가 입찰 때문에 그 저가 입찰의 손실을 갖다가 하청업체에다 자꾸 메우다 보니까 하청업체가 전부 죽어나니까 이제 하청업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파업이 일어난 거예요. 단순하게 임금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하청 노동자에게는. 임금 같은 거는 그냥 다른 업체로 이직하면 임금 올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하청 노동자가 조선업을 계속 하기 위한, 생존을 하기 위한, 임금 생존하기 위해 다른 업체로 가고 싶은데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업체도 우리 업체가 죽으면, 업체가 파산해버리면 이제 다른 업체로 가야 되는데 다른 업체도 파산해서 갈 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파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파업이지 임금을 위한 파업은 아니에요. 기종 노조처럼 임금 올려달라는 그런 파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조선업은 지금 삼성, 그리고 현대, 그 다음에 대우, 이렇게 세 가지밖에, 큰 대기업은 세 개예요. 나머지 짜잘한 기업은 있지만, 일단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입사하기 까다롭죠. 다 까다롭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거고, 이 하청 노동자가 당연히 생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파업을 할 이유가 없죠. 임금 협상? 그딴 거 안 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왜냐하면 다른 데 가면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그 사람들은 임금 협상할 이유도 없어요. 일을 해야지 먹고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일해서 오늘 먹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진짜 능력 있는 분들은 임금 협상 안 하고 그냥 가지만, 웬만하면 오늘 일하고 오늘 벌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짜도 일을 해요. 임금이 짜도. 최저임금에서 조금만 더 받으면 일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최저임금도 그렇게 낮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저 할 때 5,9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그게 2013년도인가 12년도인가 그랬거든요. 13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5,900원이고요. 거기서 최저임금에서 약간 오른 금액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 대신 또 부가적인 상여금이 뭐가 있었긴 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의 다 조선업 하청업체에 다 상여금이니 뭐니 성과금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원청보단 금액이 세진 않죠. 금액 세게 부르지도 않고 그 금액에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 기술자, 특출한 기술자는 원청보다 더 받긴 해요. 그런데 그런 하청노동자가 파업을 한다는 건 단순히 임금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임금이 적어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파업에 대해서 단순한 돈 더 받기 위한 파업은 아니다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